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시로 췌장에 무리를 이제 만들어내고 당뇨로 연결되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당뇨를 더 가속화시키는 또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서 어떤 음식을 자꾸 찾아다니시는데 메뉴를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먹어봤는데 혈당도 100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당뇨는 극복이 되고. 제가 제일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메뉴. 저는 우선 혈당 지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같은 혈당 지수라도 이 혈당 부하 지수까지 연결돼서 생각하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우선 식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요 사양 요거를 먼저 우선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 있을까요?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수분 섭취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혈당이라는 거는 단위 혈액당의 당의 개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 체수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일단은 그 끈적끈적하고 막혀있는 혈관 자체를 어떻게 보면 빨리 흐를 수 있는 혈관으로 만들어주고 그 자체가 또 그 혈당의 수치를 낮추는 수단이 또 되기 때문에 다 젖은 음식, 즉 국이라든지 탕이라든지 스프 형태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 환자분들이 보면은 이제 재료 선택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세요. 채식을 먹냐 육식을 먹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음식을 자꾸 찾아다니시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연속 혈당기를 착용을 해보니까 너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연계의 재료들은 죄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섭취하는 건 크게 당이 오르거나 막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진 않는데 가공이 되거나 양념이나 소스가 추가가 된 음식들은 소량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는 걸 제가 봤어요. 달걀을 삶아서 에그 스프레드라고 이제 빵 안에 소스로 이렇게 사용되는 건데 그냥 달걀 갖고 만들었으니까 단백질이어가지고 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안에 이제 판매되는 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소스들 중에 당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여져 있는 당 그리고 숨어있는 당 이런 것들이 본 재료와 상관없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냥 자연계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잠깐 익혀서 드시거나 조리해서 드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어떤 소스가 추가되느냐 어떤 양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에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손이 닿는 순간 죄가 생겨나네. 그래서 일단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장성을 뛰어나게 만들고 맛을 높여야지 되고 이제 이러다 나니까 당이 추가가 되고 또 식이섬유가 제거가 되고 이러면서 본질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리는 이제 이것이 결국은 사실은 당의 원인이죠.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바쁜 생활의 연속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나니까 식사의 어떤 리듬, 이제 이런 어떤 규칙적이지 못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췌장에 어떤 이 무리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생체 리듬을 깨트려서 또 당뇨로 연결되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식이 재료 플러스 이분들이 갖고 있는 먹는 습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는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당뇨가 없으신 분도 부분적으로 이 섭취의 방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당뇨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유사한 이러한 그 건강에 문제점을 일으키는 수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의 특징은 우리 인체는 해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혈당 스파이크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밥을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우리 통곡물 식사죠. 이제 이 중에 이제 우리 귀리라든가 현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아침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는 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뭔가 많이 드시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많이 권해드려요. 이제 쭉 공복 상태로 있다가 이제 첫 식사를 할 때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들어가면 빠르게 이제 흡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식재료도 뭔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족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는 주로 단백질이나 지방이 좀 먼저 포진이 되고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오전에는 주로
주로 이제 탕류로 그냥 미역국에 황태 이렇게 아니면 전복, 문어 이런 거 넣어서 국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것만 드시면 좀 허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레시피화해서 자주 권해드리는 게 두부 쉐이크입니다. 그냥 두부 하나에 달걀 하나 이렇게 넣어서 그냥 물 조금 넣고 갈게 되면은 굉장히 든든하고 포만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죽염 살짝 넣으셔서 그렇게 드시면 한 끼 식사로 아침에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두부 쉐이크 하나 만들고 미역국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좀 많이 권해드려요. 네.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지금 이제 미역국이라든가 그리고 황태, 콩나물국 뭐 이런 종류에서 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의 개념에서 아몬드 같은 견과류 같은 것들이 첨가가 되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밥은 경우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귀리밥이나 현미밥 같은 거 이제 여기를 한 2분의 1 공기 정도 이렇게 가볍게 드시는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아침 식사는 훌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만 드셔도 배가 든든하실 것 든든하죠. 같습니다. 점심 때야말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그렇고 당뇨 환자분들도 있고 조금 헤비하게 드셔도 되는 시간 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거 메뉴를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중에 제가 제일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메뉴 혹시 밀푀유 나베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너무 쉬워요. 그냥 배추, 깻잎, 케일 이런 것들을 켜켜이 이제 놓고 거기에 좋아하는 차돌박이라든지 육류 좀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소와 육류를 번갈아 가면서 켜켜이 쌓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냄비에 이렇게 둘러 놓으신 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물만 넣고 끓이면 육수가 엄청 맛있겠죠, 이미. 그리고 그냥 그 한 탕으로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채소도 육류도 적당히 섭취하시면서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영양 흡수가 되면서 또 혈당 스파이크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한 끼 원팬 메뉴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여기에 조금 아쉬우면 뭐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밥을 좀 추가하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밥은 이제 채소 밥입니다. 그래서 우엉이라든지 표고라든지 마늘 이런 거 같이 넣은 밥에 미역 이런 해조류 같이 추가해서 밥을 하나 해서 그런 탕 하나 넣으셔도 되고 두 번째 메뉴로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서양식 달걀찜입니다. 그래서 프리타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달걀찜은 여러 가지 반찬의 하나의 부속품 정도잖아요. 근데 이 서양식 달걀찜 프리타타 이 자체가 하나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넣고 싶은 재료 다 넣으셔도 돼요. 뭐 시금치, 또 닭가슴살, 뭐 연어, 애호박 막 집에 그냥 짜투리 쳐서 넣으시고 팬에다 딱 넣으시고 달걀을 그 재료들을 다 덮을 정도로 충분히 한 서너 가지. 그리고 달걀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또 소화 흡수가 좋은 당뇨 환자가 드실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짝 이제 끓이시면은 달걀만 익으시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걀찜을 하나의 반찬을 일부러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모든 걸 넣어서 그냥 그 자체를 한 끼 식사로 드시면 굳이 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먹어봤는데 전혀 혈당도 100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먹어도 만족도가 굉장히 있었고 또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시래기 황태찜. 그래서 시래기를 바닥에 깔으시고요. 말린 황태를 좀 불렸다가 올려놓으시고 간은 그냥 된장만 살짝 풀어서 간을 하시면 시래기와 황태 자체의 맛이 워낙 구수하고 들깨가루 좀 추가하시고 마늘, 대파 이렇게 슬라이스한 거 정도만 하면 별다른 양념 없이도 한 끼 식사로 너무 훌륭하고 이것만 드셔도 충분하실 수 있는 영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밥 없이는 못 살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채소밥 살짝 추가하시면 점심에도 서운하지 않는 한 끼의 당뇨 식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스타일의 메뉴를 접하시다 보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아, 요렇게 만들면 어떠한 재료도 내가 당뇨식으로 가능한 어떤 메뉴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메뉴를 메인 디쉬이자 주식이자 그냥 하나의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이렇게 자꾸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식사에 그래도 나는 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도 좀 이렇게 옆에 있어야 된다 하면은 물김치 정도. 그리고 나는 국물이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 음식은 다 국물이 이미 있지만 그래도 국은 콩나물국이나 황태국, 된장국 정도 옆에 곁들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메인 디시 하나 놓고 이렇게 딱 해서 구성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바로 만들기 때문에 싹 드시고 끝내시면은 모든 피로도가 줄어서 저는 당뇨 환자분들만큼은 외식을 삼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강조한 그 보이지 않는 당 이게 외식에서는 절대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만드셔야 되는데 피로도 없이 만드시려면 최소한의 노력이 들이는 간단한 음식으로 하나만 만드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메뉴 하나만 만드시고 나머지는 그 정도로만 하시면 실천하시기 굉장히 좋은 당뇨 식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황 약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뇨의 기본 원칙은 단순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녁은 그냥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개념에서 시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가벼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꼭 식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현미밥이든 기리밥이든 여기다가 채소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밥이든 그 3분의 1 공기 이런 정도의 양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국은 된장국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저녁 식사에 많이 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채 찜 또는 샤브샤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필요로 하는 먹고 싶은 여러 가지 야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것을 살짝 찜기에다 쪄서 이거를 이제 청국장에다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 또는 뭐 두부와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 이런 정도 권유드리거나 아니면은 샤브샤브 하듯이 살짝 익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된장이나 청국장에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 이렇게 권유드리는데 전체적인 양으로는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당뇨를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뇨라고 하는 병은 우리한테 건강법을 가르쳐 주러 온 스승이자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건강법을 가르쳐 주러 왔느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뭐 과식을 한다든가 야식을 한다든가 폭식을 한다든가 급하게 먹는 급식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라든가 또 지나치게 과로하고 해서 어떤 스트레스 속에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당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내 몸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바꿔 나가는 그걸 가르쳐 주러 온 스승이자 친구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습관이 안 되었음을 뜻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해도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이제 꾸준히 이렇게 반복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당뇨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기 전에 뭐 검사를 하면 뭐 얼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숫자보다 먼저 나타나는 느낌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이 올라갔을 때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뭐 어지러움증이라든가 지나치게 어떤 피로감이 느껴진다든가 뭐 소변의 빈도가 바뀐다든가 이런 어떤 느낌이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제 자꾸 생활을 하나의 습관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서 이렇게 가다 나면 이제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지면 당뇨는 극복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바로 당뇨라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러 온 그런 어떤 병이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스승이자 친구가 되게끔 이렇게 당뇨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당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제 젊은 사람의 당뇨하고 이제 노인분들의 당뇨는 조금 이게 원인 면에서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인슐린은 충분히 생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바로 지금 작동이 안 돼서 당뇨가 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데 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췌장 자체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양이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구상을 하고 어떤 환자를 상담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식사의 어떤 규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당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식이 방법을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된다면 연세 드신 분들은 췌장 기능 자체를 좀 살려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 말씀을 좀 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몸 자체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몸 밖에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에 좀 기인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만 바꿔줘도 빨리 회복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즉 이제 가공식품이라든지 액상과당이 많은 음료수라든지 많이 드시거나 잘못 드신 분들이 주로 당뇨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죠. 그 부분만 배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과잉이라든지 정제당이라든지 이런 것만 배제를 해도 훨씬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젊은이의 당뇨는 노인이라는 몸 자체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치료도 오래 걸리고 정제장이라든지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걸로 쉽게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또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거에 대해서도 결과도 안 나오지만 반대로 자꾸 적게 먹고 일반적인 당뇨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근육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당뇨가 더 고질병이 되고 또 당뇨를 더 가속화시키는 또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서 이 젊은이의 당뇨와 노인의 당뇨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조금 다르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췌장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치아 상태도 네. 이제 나빠져 있고 또 소화력도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도 이제 빠지죠. 이제 그런데다가 약을 당뇨약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약들을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의 어떤 당뇨를 상담할 때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서 그거에 걸맞는 어떤 처방과 안내를 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